자, 발리겐 스타일리스트 램클립 초벌 미용 실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얘는 클리핑은 해가지고 왔어요. 아시다시피 인덴테이션, 이미지너리 라인, 그리고 밑에 V자로 하는 거 알죠? 애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이 턱에서부터 V자로 나오는 귀 끝에서 이제 애들이 말하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말하는 목젖이 있죠. 이 나오는 V 라인에 대해서, V자의 프론트 넥 라인에 대해서 이 턱부터 이 꼭지점까지의 길이의 정확한 표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1cm다, 2cm다, 3cm다, 10cm다 이런 거는 없어요. 아담스 애플을 적당히 설정을 하시고 클리핑을 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너무 깊으면 보기 싫으니까 한 2, 3cm, 3, 4cm 그 정도 언저리에 적당히 맞추어서 일자로 해서 앞에가 V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U자가 아니라 V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한국애견협회 발리겐 스타일리스트 램클립 기준을 보면 시작을 할 때 오른손에는 위그의 머즐, 왼손에는 테일 쪽을 잡는데 이거는 위그를 하든 실견을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왼쪽 뒷다리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미용을 해요. 이 순서대로.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전체적으로 할 때 뭐 오른쪽 왼쪽 또는 왼쪽 오른쪽을 하는데 어느 쪽을 먼저 해야 될지 잘 모르거나 헷갈릴 땐 이 기준을 생각하면 돼요. 왼쪽 뒷다리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니 뭐 이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산하면 이쪽이 먼저겠다, 이쪽이 먼저겠다라는 게 쉽게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왼쪽 뒷다리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초벌 미용을 하는 전체 과정에 있어서 오른손으로 가위를 잡는 사람은 왼손으로 가위를 잡는 사람은 오른손은 위그의 머즐을 잡도록 합니다. 이 머즐을 잡을 때도 이렇게 꼭 이렇게 다 움켜쥐는 방식으로 해서 얘가 실제 강아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숨쉬기가 힘든 또 그런 자세는 지향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손으로 이제 이거를 강아지를 보정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보정을 할 땐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크라운을 머리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이제 크라운을 칠 때 다시 코밍을 해야 되는데 이 위그 털은 한번 이렇게 엉키면 좀 푸는데 손이 많이 가요. 실견보다는. 그러니 가급적이면 이 머즐을 잡고 이 습관을 평소에 학원에서 연습을 할 때 습관적으로 한 손은 머즐을 잡고 있는 이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다리 사이나 앞다리 사이에 양쪽 다리 사이의 간격을 이제 커트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다리를 물론 안 들고 그냥 해도 돼요. 아마 이제 이렇게 들고 하게 된다면 이 다리의 기준이 탑라인을 넘어서지 않도록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거는 물론 한국애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이 다리를 드는 각도에 대해서 수평이다, 수평 이상은 안 된다라는 말은 정확히 없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 이제 미용을 할 때 실견이라고 치면 실견은 사실 이렇게 많이 올리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러니 수평 이상 또는 탑라인 이상은 안 올리도록 하시고 이 경우에는 이 미용을 하지 않는 가위를 잡지 않는 손이 머즐이 아니라 이 발목 또는 발을 잡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감점이 돼요. 요 점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미용을 하다가 보면 이제 이렇게 아랫부분 또는 다른 면을 하다 보면 개를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이제 항상 이렇게 들든 뭐 이쪽으로 하든 뭐 어느 방향으로 약간 개를 드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발 두 개는 이 테이블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들어서 뒷발이 두 개가 있든가 앞발 두 개가 붙어 있든 양쪽 오른쪽 발, 왼쪽 발 이런 식으로 두 개는 붙어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발 두 개는 붙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옆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발바닥이 보일 정도로 많이 들면 이것 또한 감점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사실 시험에 이런 말은 조금 어쩌면 뭐 약간 헷갈릴 수는 있지만 적당히라는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적당히 들어서 하도록 합니다. 옆 사람이 봤을 때 발바닥이 보이는 정도 너무 많이 들면 이 또한 감점 사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준비가 이렇게 돼요. 초벌에서는 펌퍼는 없기 때문에 꼬리는 하지 않죠. 초벌 미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꼬리 미용을 하지 않고 꼬리는 결착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재벌 미용할 때 꼬리를 이제 결착해서 펌퍼를 미용하는 거고, 오늘은 꼬리는 하지 않고 몸통하고 이어프린지를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 땐 왼손에, 오른손에 머즐, 왼손에 테일이라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준비고 시작을 하면 내가 이렇게 돌아가서 왼쪽 뒷다리부터 먼저 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편히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편의상 이 위그를 돌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아까 위그를 보정할 때 미용을 하지 않는 손은 머즐을 잡는다고 했죠. 이것과 동시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이 램클립을 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강아지는, 그러니까 위그는, 모델견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얘가 이렇게 움직이든 이렇게 돌리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았죠? 설령 이렇게 들은다고 해도 다시 원위치에 갖다 놓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움직이면서 미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이제 준비 단계인데, 준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물론 그 전에 준비를 다 잘 했겠지만 잘 코밍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눈하고 코는 뭐 글루건이나 본드로 붙여서 가죠. 그거는 학원에서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붙여서 잘 붙어 있는지, 눈을 참고로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눈은 이렇게 붙이면 삐에로 같이 돼서 안 돼요. 이렇게 붙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덴테이션, 이미지너리 라인, 클리핑. 클리핑은 물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클리핑부터 시작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에서는 눈 잘 붙여놓고 꼬리,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시작하면 내가 몸을 돌아가는데, 지금은 개를 돌려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강아지를 돌려서 내가 이제 미용을 시작을 하죠.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단계는 발목 라인을 따는 거죠. 발목 라인은 왼쪽 뒷발부터 왼쪽 뒷발, 오른쪽 뒷발, 왼쪽 앞발, 오른쪽 앞발 순서로 하면 되는데, 사실 발목 라인을 커트할 때도 우리가 왼쪽 뒷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니 뒤에 왼쪽, 앞쪽, 오른쪽, 또는 강아지 기준으로 뒤쪽, 오른쪽, 앞쪽, 왼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한국애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그런 순서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따로 발목 라인을 따는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기준은 없지만, 이 큰 틀에서 기준이 왼쪽 뒷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니, 가급적이면 발목 라인 딸 때도 왼쪽 뒤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커트를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벌에서는 가급적 코밍은 최대한 좀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이따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할게요. 참고로 이 커트를 할 땐 가위가 한 번에 들어가서 싹둑 자르는 게 유리해요. 왼쪽 뒷발, 그리고 오른쪽 뒷발. 자, 카메라 앵글이 잘 안 보여서 정면에서 참고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발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가위가 발등 위로 그대로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싹둑 자릅니다. 아시겠죠? 발등 위로 들어가서 싹둑 이렇게 자른다. 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옆에도 그대로 들어가서 싹둑 이렇게 자른다. 여기도 싹둑 이렇게. 아시겠죠? 뒤에도 마찬가지로 뒤로 들어가서 가위가 싹둑 이렇게 자른다. 안쪽도 들어가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잘라서 발을 놓으면 옆에서 봤을 때, 또는 이 그라운드에서 물 낮춰서 보면 발이 보일 정도로 발목 라인을 커트한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광골 쪽이죠. 우리가 이제 좌골이라고 말하는 이 좌골을
90도로 치는데 이 끝까지 다 가는 건 아니고 무릎 뒤에 이렇게 슬로프가 이렇게 접히는 슬로프가 생기는 이 부분까지 이제 하는데 한국외계인협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 길이에 대한 뭐 몇 센치로 해라 또 얼마로 해라라는 정확한 기준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미용의 편의와 그리고 그간 해왔는 램클립의 바란스를 보면 이 뒤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콤 밑쪽 빛, 일자빛의 절반 2분의 1 정도 길이에 맞춰서 하고 좌골 부분, 백라인 부분은 2분의 1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 콤, 우리가 한 콤이라고 부르는 콤 길이만큼 기준에 맞춰서 하면 통상 일반적으로 바란스가 좀 맞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뒤에 할 때 콤을 넣고 반콤, 콤의 2분의 1 정도 남기고 한 번에 자르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앵글 때문에 돌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발목 라인 커트했을 때처럼 한 번에 딱 들어가서 잘라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그 초벌 미용할 때 가장 중요한 가위 테크닉은 시저링 테크닉은 뭔가 하면 이 절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들 이제 미용을 배우는 중인 거죠. 아주 프로페셔널 미용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위가 열 때 동날이 내려가면서 털을 눌러요. 이렇게. 그리고 올라올 때 가위만 올라와서 그냥 빈 가위로 커트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 털이 동날에 다 눌려버려가지고 코밍을 해보면 다시 내가 분명히 커트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복귀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발리게인 스타일리스트 이 위그로 하는 초벌 미용에 있어서 시저링 테크닉이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절대 밀리면서 또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지 않는다. 아시겠죠? 가위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커트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반콤을 쟀어요. 그러면 뭐 한 이 정도 잘라놔야 된다라고 이제 스케치를 했겠죠. 그러면 가위가 열려서 그대로 들어가서 일자로 싹 뚝 잘라내는 겁니다. 그냥 싹 뚝, 뚝, 싹 뚝. 어디까지? 무릎 뒷부분까지 들어가서 싹둑, 싹둑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털을 털어내고 그리고 콤을 재서 반콤이 안 되고 좀 더 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반콤만큼 커트한다.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해도 코밍을 하면 털이 원래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덜 나와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재벌할 때는 털을 다 뽑아내 가지고 다시 또 커트하고 해야 되는데 초벌을 할 땐 다시 코밍하지는 않고 이렇게만 해 놓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뒷부분을 친 다음에 그 다음 앞에 이제 앞가슴 프론트 체스트를 치는데 이게 이제 체장의 길이를 설정한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카메라 앵글 때문에 돌려서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있죠? 코밍을 해서 뒤에 좌골 부분 그리고 백라인 부분만 반콤이고 나머지는 한 콤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넣고 한 콤 길이를 두고 마찬가지로 일자로 그냥 커트해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해서 한 콤이네. 그럼 됐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백라인이죠. 백라인도 마찬가지로 좌골과 마찬가지로 반콤 기준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백라인은 어디까지냐? 백라인이라는 건 그 견체 용어에서는 한자로 하면 요추라고 말하는 허리뼈 부분이거든요. 경추, 흉추, 요추가 있는데 척추에는 경추, 목뼈, 흉추, 등뼈, 그리고 요추, 허리뼈가 있는데 요추 7개의 요추가 있어요. 그 요추 부분인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그 허리 라인이라고 말하는 이 허리 라인 정도까지 올라오는 걸로 그냥 이게 뭐 견체학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허리 라인 정도의 기준으로 백라인은 여기를 봐요. 그 허리 라인보다 뭐 조금 덜 와도 되고 조금 더 가도 되고 이 정도의 언저리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허리 라인 여기를 하겠다라고 여기를 설정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설정을 하고
커트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사이드 라인을 쳐보면 허리 라인을 내가 설정을 여기 했지만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조금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 여러분들은 아직 초보 미용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 그냥 이쯤 허리 라인이 한 이쯤 되니 내가 백라인 이쯤으로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면 돼요. 굳이 막 정확하게 어디까지 라고 해서 나는 용어가 정확하게까지 커트 할 거야 라고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백라인도 마찬가지로 허리 라인의 정도 기준 요까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허리 라인 요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콤 정도 남기고 칩니다. 이거 요령은 뭔가 하면 처음에 가운데만 딱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쳐냅니다. 잘라내고 콤을 넣어보는 거죠. 콤을 넣어보고 한 콤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잘라야 되겠다. 그죠? 한 번 더 커트합니다. 그러고 나서 콤을 대보면 반콤 정도 됐어요. 그러면 요 잘려 나온 털 요기에 맞춰서 옆으로 가면서 잘라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콤으로 커트 한 털만 걷어내서 한번 면 정리를 살짝 꼼꼼하게 안 해도 돼요. 살짝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 허리 라인 정도까지 들어왔고 수평 수직으로 잘라서 옆에서 보면 거의 직각이 되겠죠. 그죠? 이 다음이 뭔가 하면 좌골각 30도를 만드는 건데 이 좌골각 30도를 치면 학생들이 30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해서 막 자기 좀 이 기준을 뭐 명확하게 할 필요는 없죠. 이 기준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는데 30도는 뭔가 하면 이게 수평이죠. 수평에서 수직이 이게 90도죠. 그죠? 90도의 반이 45도죠. 45도의 3분의 2가 30도입니다. 의외로 30도는 경사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30도요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싹둑 이렇게 치는데 각이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돼요. 이건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저는 편의상 이렇게 치고 한 번 더 이렇게 보겠어요. 이렇게 치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옆에서 보면 수평 백라인 좌골 그리고 이제 그 대퇴부 뒤쪽 대퇴부 좌골 뒤쪽 라인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다음은 파팅 라인이죠. 파팅 라인 잘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계속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 카메라 앵글 때문에 이 위그를 돌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파팅 라인 하게 되면 자, 이쪽 왼쪽 뒷다리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 걔 기준으로 왼쪽 파팅 라인부터 먼저 합니다. 파팅 라인은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거의 몸통에 닿을 만큼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실견을 칠 땐 절대 그렇게 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위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파팅 라인 이쯤에서 잡았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파팅 라인 하겠다. 여기 허리 라인을 따겠다. 그러면 거의 몸통에 닿을 만큼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한번 털을 이 커트하는 학생들 간혹 보면 이렇게 해놓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거 손으로 하는 그 습관 이런 습관 들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콤으로 털어내는 게 깔끔하고 콤으로 털어내는 게 훨씬 더 잘 털려요. 자, 다시 확인을 한번 하고 그리고 콤 넣어보고 이도 좀 있구나 그러면 항상 손은 여기 있죠. 야, 내가 이걸 잡으면 가려지니까 안 잡고 그냥 해요.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콤으로 털어냅니다. 아시겠죠? 파팅 라인은 이런 식으로 푹 넣어야 돼요. 푹. 거의 몸통에 이 견체 모형에 닿을 만큼 푹 넣습니다. 자, 왼쪽을 했죠? 그 다음 오른쪽을 하겠죠. 자, 오른쪽 할 때는 왼쪽하고 위치를 맞추어서 마찬가지로 푹 하고 콤으로 털어내서 확인을 한번 하고 얼마나 긴지 아직도 많다 여유가. 그러면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하고 끝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확인을 하고 양쪽 파팅 라인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후구 바깥쪽 면을 자르죠. 바깥쪽도 마찬가지로 왼쪽 강아지 기준, 위그 기준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이죠. 자, 다시 반대로 돌려서 보여주면 이제 나는 오른손이 가위를 잡고 있으니 왼손이 항상 머지를 잡고 있겠죠. 그죠? 이쪽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다시 그냥 손 놓고 하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길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죠. 길이 기준은 한 콤 아시겠죠? 한 콤 기준인데 뒷다리의 외측 부분, 바깥 부분을 할 때 한 가지 좀 참고해야 될 거 뭔가 하면 그 한국외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그 발리겐 스타일리스트 초벌 미용 기준에 보면 뒷다리의 바깥쪽 라인은 그 약간 A자처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위에는 한 콤으로 하고 밑에는 한 콤보다 뭐 한 5mm 또는 1cm 정도 길게 한다든가 아니면 위에를 한 콤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고 밑에를 한 콤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맞추든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량껏 조절하시면 돼요. 저는 한 콤 기준 한 콤으로 하고 밑에는 한 콤보다 조금 긴 그런 방법을 택해서 살짝 일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깥쪽 할 땐 콤으로 길이 확인하고 그러고 일자로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동날에 털이 다 눌려버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만 잘려나가고 또 더 많이 눌리고 또 조금 잘려나가고 더 많이 눌리고 조금 잘려나가기 때문에 코밍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다시 원래대로 다 오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 한 번에 들어가서 삭둑하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약간 골판지처럼 이렇게 약간 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요거를 살짝 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뭘 확인하느냐, 살짝 A자가 됐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한 콤이 맞는지. 내가 한 콤 안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내가 스케치했던 그 길이가 맞는지 아시겠죠? 이 반대쪽 확인해야 돼요. 또 반대쪽 하겠죠. 마찬가지로 길이 확인한 다음 한 번에 들어가서 싹둑 밑으로 내려가면 살짝 A자가 되게끔 그리고 이렇게 약간 골판지처럼 울퉁불퉁한 면을 살짝 정리해 준다. 초벌에서는 뭐 완전히 퍼펙트한 면 정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정리한 다음 뒤에서 확인하겠죠. 약간 A자가 너무 심하게 A자가 될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살짝 A자가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다음은 그 후구의 내측면 안쪽 커트죠. 이 안쪽도 그 한국외견협회 공식 홈페이지엔 이 양쪽 다리 사이의 간격이 뭐 얼만큼 몇 센치 몇 밀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치수의 기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 그 뭐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간다고 뭐 표현을 하는데 이러면 너무 좀 추상적이니까 1.5cm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맞추면 됩니다. 아시겠죠? 양쪽 다리 사이를 1.5cm, 1에서 2cm 사이 1.5cm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그 정도 간격이 되게끔 안쪽을 쳐줍니다. 이 안쪽, 뒷다리 안쪽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세워놓고 양쪽을 커트하는 방법. 이 부분도 내가 많이 수업을 했을 건데 학생들한테. 또 하나는 다리를 들고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경우에 주의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이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을 말해주기 전에 이 다리를 들면 탑라인 이상 올라가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자, 탑라인보다 안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들고 커트할 수도 있는데 이 장단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냥 내려놓고
이 상태에서 커트를 한다. 그러면 이 위그가 틀어질 일이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훨씬 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양쪽 다리 사이에 털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무리 쳐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내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해서 뒤에서 친다면 한 이 정도 들어가면 되더라 라고 하면 그게 할 수 있다면 사실은 놓고 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훨씬 더 편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틀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틀어질 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보정을 하고 보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큰 이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연습과 감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거를 들고 치게 되면 이렇게 들고 치면 딱 벌어 보이니까 편하기는 하겠죠. 이 경우에 문제가 뭔가 하면 이거 들면 이 위그의 구조 자체가 모형이라는 플라스틱에 이렇게 인쪽 털을 씌운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들면 이게 이렇게 틀어져요. 돌아갈 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일자가 아니라 일자보다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많이 해서 많이 보면서 얼마만큼 쳐야 될지를 자기 감으로 스스로 감으로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이 상태에서 치게 되면 다만 이 상태에서 치게 되면 이 보정하는 손이 머즐이 아니라 발을 잡고 친다. 아시겠죠? 이거 경우에도 지금 방금 제가 잠깐 친 것처럼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싹둑싹둑 쳐내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나는 학생들한테 학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놓고 치라고 많이 연습을 해요. 많이 알려줘요.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실수가 없어요. 설령 내가 조금 가위가 잘못 들어갔다고 해도 위그는 털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두 번 이렇게 잘못 집은 건 표시도 별로 안 나요.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가위가 들어가서 한 2번 정도 집으면 그 위치는 다 잘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한 번 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기준은 왼쪽 뒷다리부터 시계 반대 방향이니 왼쪽 먼저 오른쪽 나중에 하겠죠. 그럼 가운데는 언제 하느냐? 가운데는 왼쪽 오른쪽 다 하고 가운데를 하셔도 되고 가운데 먼저 집어놓고 여기를 집어놓고 왼쪽 오른쪽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 왜냐하면 이 위그 미용에 대한 규정이 한국외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 가운데 부분에 대한 표기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왼쪽 오른쪽을 하고 하셔도 되고 위에를 먼저 하고 왼쪽 오른쪽을 해도 상관없다. 아시겠죠? 자, 저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그리고 가운데를 잘라서 이렇게 꺼낸다. 그러면 털을 이렇게 꺼낸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자, 나는 들고 하겠다라고 해도 상관없죠. 자, 들고 하게 되면 자, 여기서 들면 위그 털 자체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 들면서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이 한쪽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일자로 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깡다 하더라도 안쪽 부분은 조금 더 쳐줘야 되는 그걸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뒷다리 안쪽을 한 다음에 비절이라고 하는데 그 한국외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제 비절 뭐이라고 하든가 비절이라고 아무튼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견체학에서 비절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이제 호크 조인트라고 하는데 백라인이 있고 광골이 있고 여기 대퇴 뒷부분이 있죠. 그리고 뒷무릎이 있고 그리고 하퇴골 뒷부분이 있고 이 중족골이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하퇴하고 중족골하고 이어지는 하퇴하고 중족골하고 이어지는 이 각지는 이 부분을 견체학적으로는 비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절부터 뒷발목의 뒷부분까지 되겠죠. 또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족골의 뒷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중족골이란 뼈는 관골, 대퇴골, 하퇴골, 중족골인데 이 중족골이라고 하는 뼈는 이 뼈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칠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로는 중족골의 뒷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는
비절부터 지면까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비절 부분의 털을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비절 부분, 이 부분이 비절이고 우리가 다음 커트할 부분은 여기이기 때문에 비절부터 지면까지 아마 한국연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로 기억을 해요. 비절부터 지면으로 수직으로 자른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족골의 뒷부분을 수직으로 자르는데 이 부분을 자를 때 학생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부분을 일자로 자른다고 여기처럼 이렇게 일자가 보일 정도로 많이 잘라내버리면 이 슬로프 각이 너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칠 때 중족골의 뒷부분, 비절부터 지면으로 지면까지 수직으로 치는 이 면을 칠 땐 가급적이면 조금만 칩니다. 아시겠죠? 저는 한 1cm만 치라고 얘기하는데 1cm 정도만 쳐요. 조금만. 아시겠죠? 왼쪽 먼저, 마찬가지로 오른쪽, 나중에. 그 다음에 슬로프 연결을 하죠. 뒷무릎부터 비절까지. 여기가 비절이니까 여기서는 비절이 맞겠죠. 뒷무릎부터 비절까지 연결을 하는데 여기에서 코밍 한번 한 다음에 여기도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가위가 한 번에 들어가서 싹 뚝 잘라냅니다. 본인이 원하는 각도에 넣어서 실견을 할 땐 이거 몇 도로 하라고 제가 수업할 때 얘기를 하죠. 아마 여러분들한테 실견 자료를 나누어 줬을 때도 여기에도 몇 도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위그니까 그리고 한국연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뭐 여기에 대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자 백라인 광골 30도 그리고 대퇴, 하퇴, 중족골 뒷부분까지 이렇게 라인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뒷발에 이제 풋라인을 하는데 풋라인은 이제 말 그대로 처음에 발목 라인 딴 걸 이 위에 다리 쪽 부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게 불가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 이렇게 45도로 해라 또는 뭐 이렇게 30도로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상 그냥 이제 뭐 말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풋라인을 할 땐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초보 미용사들한테는 45도 정도로 맞추어서 하세요 라고 하면 보통은 그 정도로 45도 정도로 쳐서 연결하세요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45도 또는 45도면 이렇게 되겠죠. 또는 한 30도 정도 지면에서 45도란 말이에요. 양쪽 45도를 말하는 거예요. 30도는 양쪽 30도를 얘기하는 거고 45도, 30도 정도로 친다고 생각하고 굴려주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을 하겠죠. 자, 들어서 이 귀를 묶을 때 한번 이 까만색 고무줄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요령을 하나 알려주면 이 묶는 위치를 커트하는 위치에 묶어 놓으면 가장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중에 옆프린지를 커트할 땐 이 중심선 최장선에 맞추어서 딱 커트하는데 그 최장선에 맞추어서 저희가 확인한 다음 그 부분을 고무줄로 묶어 놓으면 나중에 고무줄을 풀고 나면 이 표시가 나겠죠. 그 부분을 가위로 일자로 싹둑 잘라내면 되기 때문에 고무줄을 묶을 때 이 미리 최장선에 맞추어서 묶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뒤에 뒷발 풋라인까지 한 다음에 앞부분 이제 견갑골, 상완골, 전완골 앞부분 하죠. 견갑골을 할 땐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해도 되고 사실은 뒤에서 해도 돼요. 이 조심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옆에서 할 때 또는 이렇게 뒤쪽이나 옆에서 할 때 가위 끝이 위로 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얘가 실제 강아지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위 끝으로 이 피부를 찌르거나 잘못하면 이렇게 뭐 좀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위 끝이 위를 향하면 안 된다. 항상 가위 끝은 이렇게 가위의 등 쪽을 가위 날의 등 부분을 대고 커트한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견갑골을 먼저 이제 확인을 하겠죠. 견갑은
측면에서 봤을 때 수평에서 45도로 그리고 상완골은 견갑과 90도로 자리 잡고 있죠. 이 부분을 칠 때 주의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이 부분을 칠 때 첫 번째 가장 주의해야 될 건 옆부분도 아니고 가슴이 있는 앞가슴이 있는 앞부분도 아니고 앞과 옆의 중간 부분 아시겠죠? 앞과 옆의 중간 마치 강아지가 정면을 보고 있으면 이 45도 부분 그러니까 얘가 1시고 얘가 3시라면 1시 반 위치에 이 부분의 면을 털을 커트한다. 아시겠죠? 자, 귀를 뭐 규정에는 이렇게 뒤로 해서 뭐 위로는 안 되고 뒤로 이렇게 묶어도 뭐 된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위험하니까 혹시나 이걸로 인해서 감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귀를 당겨서 머지라고 같이 잡도록 하겠어요. 가위가 견갑은 옆에서 봤을 때도 45도 정면에서 봤을 때도 45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그 위치에 그 각도에 맞춰서 자르겠죠. 견갑골을 자르고 그 다음 상완골은 견갑골과 90도의 각도로 자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이죠? 견갑골과 90도의 각도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죠. 그죠? 마찬가지로 가위가 이렇게 들어가서 커트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쯤에서 꺾이느냐? 이건 어딘가 하면 최장선 기준에서 꺾어서 90도로 들어간다.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엘보우, 팔꿈치 있는 데까지 들어간다. 사실 이거 좀 내가 방금 커트를 하고 가위로 이렇게 털어냈는데 이 가위로 털어낸 습관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아시겠죠? 콤으로 항상 털어내도록 합니다. 자, 견갑골 이렇게 치고 45도로 치고 견갑골과 90도로 상완골을 치고 그리고 그 다음 앞다리 앞부분을 치죠. 치고 앞다리 앞부분 돌아서 다시 일자로 들어간다. 상완골하고 앞다리 앞부분하고의 약간의 갭이 생겨요. 요거는 나중에 재벌할 때 연결하면서 완성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하죠. 좌우 바란스를 보고 견갑골 상완골은 90도로 들어온다고 했죠. 견갑골과 90도로 맞춰서 상완골 들어오고 그 다음 앞다리 앞부분 이 어깨를 칠 때 견갑골을 치는 이 면 있죠. 이 면부터 이어져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 정면에서 보면 일자가 아니라 견갑골이 있는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경사를 살짝 주고 일자로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경사를 살짝 주고 일자로 친다. 경사를 살짝 주고 일자로 치는데 일자로 칠 때 어떻게 길이 확인해서 한 코 확인을 해서 앞다리는 뒷다리처럼 살짝 A자로 만들지 않아요. 그냥 일자로 내려옵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울퉁불퉁한 부분을 살짝 면 정리를 해준다. 그 다음 오른쪽이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견갑골 친 부분을 살짝 경사를 주고 그 다음 한 콤 재은 다음에 일자로 친다.
그렇게 해서 11자가 됐는지, 그리고 어깨 경사함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앞다리 안쪽이죠. 그죠? 앞다리 안쪽은 뒷다리하고 마찬가지로 세워서 할 수도 있고, 그냥 강아지를 세우로 할 수도 있고, 다리를 들고 할 수도 있어요. 한국애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그 램클립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 그 순서에 보면 앞발 풋라인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뒷발 풋라인이 그 뒷다리 안쪽을 하고 풋라인을 했으니 앞발도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다리 안쪽을 한 다음에 풋라인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순서가 왼쪽 뒷다리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위그 기준 오른쪽 왼쪽으로 하겠죠. 자, 다음은 앞발 풋라인까지 끝내고 나면 다음은 이제 중구를 커트하는데, 우리가 아까 그 뒷다리 바깥쪽 부분 할 때 한 콤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커트를 했고, 앞다리 마찬가지로 바깥쪽 라인도 한 콤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서 커트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중구 가운데 부분 털만 많이 남는데, 이 가운데 부분 몸통 털을 먼저 칠 때 우리가 아까 파팅 라인 할 때 끝까지 들어갔죠. 거의 여기를 먼저 살짝 잡아줍니다. 파팅 라인을. 그리고 있는 털을 쳐내요. 이대를 쳐낼 때 파팅 라인 부분, 허리 라인 부분을 살짝 파놔야 나중에 제거를 하든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가 허리 라인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허리 라인을 맞춰서 커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허리 라인을 만들어주고 옆에를 살짝 쳤어요. 그 다음 앞다리 뒷부분, 엘보부터 앞다리 뒷부분 치고 엘보부터 턱업까지, 그리고 턱업에서부터 뒷발까지, 뒷발 앞부분까지 이 순서로 칩니다. 여기 치고 한다든가 여기가 아니라 앞발 뒷부분 먼저 하고, 앞발 엘보부터 턱업까지 하고, 턱업부터 뒷발 앞부분으로 갑니다. 자, 사실 할 때 이렇게 옆에서 하겠죠. 조금 이렇게 돌려서. 이 다리나 몸통 어디를 자르든 항상 위그는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게 똑바로 서 있는지 똑바로 서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려면 발바닥을 보면 돼요. 위그 발바닥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딱 일자로 되어 있죠. 이게 테이블과 정확히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떠 있다거나 이렇게 떠 있으면 위그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죠. 발바닥이 항상 테이블 그라운드에 잘 붙어 있는지 종종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앞발 뒷부분, 우리가 아까 견갑골 상완골 치면서 엘보우 설정했죠. 위치를. 그럼 위까지 엘보우까지 치고 엘보우부터 턱업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그 푸들의 언더라인은 일자가 아니라 엘보부터 턱업으로 올려가는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형태죠. 그 형태대로 경사가 지게 친다. 그 다음에 턱업부터 뒷발 앞부분까지. 이 부분 칠 때 가끔 일자로 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일자로 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뒤에 칠 때 이렇게 슬로프를 만들어줬죠. 이 슬로프의 의미가 뭐냐? 슬로프에 꺾이는 부분, 이 부분이 무릎의 뒷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응하는 무릎이 반드시 표현이 돼야 돼요. 조금 위에 오든 밑에 오든 무슨 말인가 하면 무릎이 위에 이렇게 생기든 아래쪽에 생기든 어딘가에는 경사가 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사가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가 무릎입니다 라고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자로 치는 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경사가 지게 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몸통의 안쪽 라인, 안쪽 부분, 앞다리 뒷부분, 그리고 엘보부터 턱업까지, 턱업부터 뒷다리 앞부분까지 치고 반대쪽도 똑같은 순서로 쳐주도록 합니다. 자, 중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뭐 깔끔하게 막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전체적인 초벌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크라운인데, 크라운은 이게 예전에 뭐 10년, 20년 오래전에 내가 미용을 배울 때 그때도 크라운을 이렇게 했어요. 털을 앞으로 내려서 비량에, 이제 그때는 좀 더 전문 용어를 많이 배웠는데, 비량이라고 하면 이 콧등 부분 비량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요즘 뭐 그냥 뭐 콧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비량의 절반에서 한 커트를 하고 한번 잘라주고 다시 털을 세워서 45도로 잘라주고 막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수업을 할 때 내가 배운 대로 수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건 10년, 20년, 수십 년 전에 배운 거고, 그때 배웠던 걸 아직까지도 똑같이 수업하지는 않은 건 잘못된 거죠. 크라운 하기 전에 단적인 예로 많은 일선의 미용사들 또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앵귤레이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10년, 20년, 10년도 넘은 20년 전 또는 뭐 그 이전부터 내가 배울 때 여기도 앵귤레이션이라고 배웠어요. 좌골이라고 배웠고. 근데 정확히는 그게 아니죠. 이 뼈는, 여기 있는 뼈는 관골입니다. 정확히 관골. 관골이라는 뼈인데, 관골에는 3개의 뼈가 있어요. 장골, 치골, 좌골. 그래서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이 좌골이고, 췌장을 설정할 때 좌골 단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뼈에서 좌골이라는 표현을, 좌골단, 이 표현을 많이 쓰니까 편의상 좌골이라고 하지만 실제 정확한 명칭은 관골이죠. 관골이고, 이 부분은 앵귤레이션이 아니라 슬로프가 맞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20년 전, 뭐 오래전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도 잘 모르고, 뭐 그때는 다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때는 그냥 앵귤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확한 용어는 슬로프가 맞는 거죠. 앵귤레이션을 표현을 하고 싶다면 앵귤레이션을 크게 해라, 앵귤레이션을 작게 해라, 또는 큰 앵귤레이션, 작은 앵귤레이션, 뭐 이런 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앵귤레이션이라는 자체가 각도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각도가 크다, 작다 이렇게 하지, 이게 각도를 잘라라 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슬로프라는 건 경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 슬로프가 맞는 표현이고, 앵귤레이션은 내가 옛날에 배울 때, 오래전에 우리가 뭐 아직 영어도 정확히 잘 모르고 좀 약하고 할 때 그때 쓰던 표현이니, 앵귤레이션이라는 표현보다는 슬로프가 맞는 표현이다. 아시겠죠? 자, 다시 이제 이 크라운으로 넘어오면 내가 배울 때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내려서 커트하고 다시 세워서 뭐 45도로 자르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려서 커트해도 다시 올려야 돼요. 그렇다면 애초에 그냥 딱 완성된 형태로 세워놓고 이 상태에서 가위가 45도로 들어간다. 이게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분들 하기도 훨씬 쉬워요. 아시겠죠? 양쪽 눈 사이 미간이죠. 전문용어로 인덴테이션이라고 하죠. 인덴테이션부터 코밍을 해서 자연스럽게 코밍을 놓고 인덴테이션부터 그냥 45도로 자릅니다. 그 다음에 45도로 자른 다음에 이 45도로 그대로 귀 앞쪽까지 가요. 이 앞쪽까지 가요. 이 크라운은 왼쪽이 먼저다, 오른쪽이 먼저다, 뭐 한국애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앞쪽 치고 옆으로 넘어가면서 귀 앞에까지 45도로 그대로 칩니다. 그러면 이 45도가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45도로 눈동자 앞을 지나가는, 가위가 눈동자를 찌르면 안 되겠죠. 앞을 지나가는
이미지너리 라인까지. 그렇게 45도로 이제 앞에를 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조금 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보면 이 부분. 자, 이미지너리 라인부터 45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크라운 탑노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이 부분은 탑노트라고 불러요. 이 전체가 크라운이고 위에는 탑노트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미지너리 라인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탑노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기 탑노트와 연결이 되는 이 부분을 굴려줍니다. 동그랗게. 아시겠죠? 그러면 크라운 말 그대로 왕관처럼 스컬에서 이미지너리 라인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쪽을 자연스럽게 굴려준다. 그리고 앞에도 옆에로 가면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른쪽을 이렇게 치고 왼쪽 부분을 방금 이렇게 쳤죠. 이렇게 하는 거 역가위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미용 연습을 할 때 이 역가위 연습을 많이 해놓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학생들은 이 램위그를 하기 전에 충분히 역가위 연습을 할 수 있는 다른 위그를 하죠. 그러니까 역가위 연습을 충분히 좀 하도록 충분히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로드에 나가서 팬 미용을 할 때도 얼굴 컷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역가위를 많이 연습을 해놓으면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데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이 역가위가 안 되면 뒤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밸런스 맞추는 게 내가 눈으로 보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힘들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역가위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면에서 이런 모양,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죠.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 라인을 설정하는데, 자, 이제 귀 라인을 딸 땐 오른쪽부터 먼저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귀 앞에까지는 이 크라운을 거의 만들어 놨죠. 자, 손으로 귀하고 크라운 틀을 분리를 시켜요. 자,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가위가 귀 라인 따라서 돌아가면서 라인을 따주고, 이어서 이 앞에 크라운 앞에와 같이 이어서 이 연장선으로 같이 커트해 준다. 사실 이거는 뒤에서 하는 게 편하긴 편해요. 앞에서 귀 라인 딴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 반대쪽 오른쪽 귀 라인도 마찬가지로 귀 잡고, 귀털과 크라운을 분리를 한 다음에 라인을 따주고, 옆에도 앞에 크라운과 이어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양쪽 귀 라인을 따고 나면 이 탑노트 부분을 그 한국회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 정수리라고 이제 탑노트 부분을 이제 수평으로 칠하고 되어 있어요. 이 다음이 그러면 귀 양쪽 귀 라인을 딴 다음에 수평으로 딱 만들어 준다. 자, 수평으로 한 다음에 이 정수리에서 이제 귀까지 아까 했던 이 부분들을 아까는 귀 앞에까지 이제 크라운을 동그랗게 굴렸죠. 여기 정수리부터 귀 쪽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굴려준다. 이쪽도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백라인까지 옥시풋에서 기갑으로 백라인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의할 점 뭔가 하면 옥시풋에서 넥라인이 떨어지죠. 이 용어가 앞에 V자로 치는 이 부분은 프론트 넥라인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 예견 용어를 말할 때 넥라인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넥라인이 좀 서 있다, 넥라인이 좀 누워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옥시풋부터 넥라인하고 이제 그 탑라인으로 해서 백라인까지 연결하는 거죠. 이게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옥시풋에서 넥라인 내려올 때 이 부분이 앞다리의 뒷부분, 이 최고를 정하는 이 선과 가급적이면 비슷한 위치에 완전히 100% 일치하진 않지만 비슷한 위치에 오도록 합니다. 한번 커트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위치를 자, 그 다음 맨 가운데 탑라인을 커트하면서 제대로 연결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옆으로 가면서 연결을 해준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연결을 한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내가 좀 낮아서 잘 안 된다 그러면 뒤쪽으로 가서 여기서 하면 돼요. 양쪽 바란스를 봐가면서 맞춰가면서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이게 프린지죠. 이 고무줄을 풀어내요. 풀어내서 코밍을 하면 아까 얘기했죠. 코밍을 하면 이 고무줄을 묶은 자리가 표시가 나요. 최장선에 묶었으니까 이걸 따라서 이 프린지를 일자로 자른다 이러면 랭플립 초벌의 끝이죠.